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 딱 윤석열을 두고 있는 말 같습니다. 심지어 한참을 본인이 맞다고 우기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이면 은근슬쩍 또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한결같은 윤석열 덕분에 결국 김건희부터 시작되는 온갖 비리의 온상이 전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뺌하려다가 본인 꾀에 본인 발등을 찍은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핵심 사안인 국무회의 개최. 5차 변론에 나온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열렸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과 함께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이제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 7차 변론에 나온 신원식 실장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은 당일 밤 10시쯤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국무회의는 열리는 줄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22시 1분에 이제 용산에 도착을 했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안 했고요. 국무회의는 열리는지도 몰라서 그냥 저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이후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국정원장과 함께 왔다는 사람이 신원식 실장에서 부속실장으로 바뀐 겁니다. 8시 반경에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원장님 미국 안 계셨어요? 하니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체포명단과 관련된 발언도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여인형 사령관은 답변을 회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에게 14명 정도를 체포하려는데 또 위치를 좀 확인해달라 이런 말을 하신 기억은 나나요? 그 부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좀 정확히 따질 부분이 홍장원 씨와 관련돼서는 많습니다. 10차 변론에 나온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이 단순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추적을 요청한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과 만났다는 횟수도 달라졌습니다. 8차 변론 때는 홍 전 차장과 딱 한 번 밥을 먹었다고 단언한 윤 대통령.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을 6번 만났다며 구체적인 자리까지 밝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입니다. 저녁에 한 2번, 보고 자리 한 4번,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곧바로 몇 번 봤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사안마다 말을 바꾼 윤 대통령. 그 사이에는 항상 윤 대통령의 말을 부정한 결정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중범입니다.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날 12월 6일 조간부터 국정원 발로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증인이 해임 통보 받은 다음날 조간입니다. 그 해임 이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증인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 7번이나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증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은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 공작금 유흥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앞에 보면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 7차례 청탁 거절한 것이 전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증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대신 청탁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뭐 짐작되는 분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 비망록 이 메모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윗줄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6일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똑같은 워딩을 합니다.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망록과 일치합니다. 이 비망록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워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나요? 제가 12월 6일 아마 12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신성봉 정보위원장이 그 정보위원장 면담을 주선해서 그때 김병기 의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 간사가 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날 신성봉 위원이 물어봤던 것 자체가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고 제가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위원장이 이 비망록을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엔 두서가 좀 있어야 되니까 노트 테이킹을 좀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인 측이 마치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체포 지시를 한 것을 전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증인에게는 목적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목적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한 것이 맞죠.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 구조적으로 증인은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방첩사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인을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슨 뭘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게 뭘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지시를 받았으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했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김용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폐악질로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국회 폐악질이라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네.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유지상 그 다른 사람의 법률 검토는 안 거쳤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의 필요성은 순전히 이 국회 폐악질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는 심지어 내란 수계의 지휘에 따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
11월 5일자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계엄 한 달 전이죠. 저거의 행동이 먼저이다.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날 12월 3일 당일은 국회가 통제 불가 상황은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온 시민이 다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저 법적 판단, 김용현과 단 둘이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은 짜맞추기인 건데 급급하게 짜맞춘 것인데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고 여인형이 보더라도 경찰력으로 전시가 아닌 건 너무 분명하고요. 전시 아니더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죠? 망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죠? 그러면 내란의 실질적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예. 하여튼 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잠깐만. 네네. 아, 제가 지금 이제 막 확인했잖아요.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막을 처리해 주시고요. 좀 음성어는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 목소리인가요? 네, 그래서 음성어는 소거해 주시고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 김건희 씨가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씨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명태균 씨가 예 호응해서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이를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웃음을 짓고 명태균이 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네 선생님 하면서 통화가 녹음이 마쳐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금폰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육성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 15일 구속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4일간 잠적됐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예. 네, 그 사이에 아마도 USB에 그 김건희 씨와의 육성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자, 김봉식 서울청장님 나와 주시죠. 네. 김봉식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한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정언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국회 측의 의원님들께서 물어서 네. 그냥 예 아니요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저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계엄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보니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느낌 받았고 가정사가라는 느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 자,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계엄 사유로 가정사를 언급하신 적은 가정사가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까?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건강이 안 좋다, 빼빼 말랐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안타깝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부인을 좀 해방시켜 주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동 사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예, 나왔습니다. 네, 이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이 이첩받았는데요.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내란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는 그 동기마저도 부실 수사입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방탄 수사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첩받은 중앙지검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란의 배후와 아직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